시 잘 쓰는 비법, 여러분도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시는 너무 어려워, 나는 감성이 부족해서 시는 못 써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사실 시 쓰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시의 재료가 될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시라는 아주 매력적인 글쓰기 장르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시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싶었던 분들을 위해 시 잘 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당장 펜을 들고 시 한 편을 써보고 싶다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시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시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두 번째, 시의 재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상 속에서 시의 씨앗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발견한 재료를 어떻게 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시를 더욱 시답게 만드는 구체적인 표현 기법들을 배워볼 거고요. 네 번째,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죠. 내가 쓴 시를 더 멋지게 다듬는, 즉 퇴고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시의 종류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시와 친해지기. 많은 분들이 시는 아주 특별한 영감을 받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아주 어려운 단어와 표현으로 가득해야만 좋은 시라고 오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에요. 짧은 글 속에 아주 깊은 감정과 생각을 담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예쁜 꽃을 봤을 때, 와, 꽃이 예쁘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감탄이죠.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게 한 저 작은 생명에게서 온 우주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다르게 표현하면서 그 안에 나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시의 시작입니다. 시는 정해진 규칙이나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더 자유롭고 매력적이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스쳐 지나가는 감정,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심지어 어젯밤에 꾼 꿈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려는 시도 그 자체랍니다. 그러니 나는 못 써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나도 한번 써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수많은 시가 잠자고 있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일상에서 시의 재료 찾기, 관찰과 메모의 힘. 자, 그럼 시를 쓰기로 마음먹었다면 이제 재료를 찾아야겠죠? 시의 재료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처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관찰하는 거예요.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새롭게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들어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을 그냥 커피라고 생각하는 대신 짙은 갈색 액체 속에 담긴 오늘의 피로와 내일의 희망, 또는 새벽을 깨우는 고소한 향기의 알람처럼 나만의 의미를 부여해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시의 재료가 정말 무궁무진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색깔, 비 오는 날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 낡은 골목길 담벼락에 핀 작은 풀 한 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시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릴게요. 바로 메모하는 습관이에요. 관찰을 통해 발견한 것들, 그리고 그 순간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을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바로 기록해두는 거죠.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작은 수첩이든 상관없어요. 저녁 노을이 꼭 잘 익은 홍시 같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따뜻한 흙냄새가 났다와 같이 짧은 문장이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모인 메모들이 나중에 시를 쓸 때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되어줄 겁니다. 마치 요리사가 신선한 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과 같죠. 세 번째, 재료를 시로 만드는 마법. 구체적인 표현 기법. 이제 준비된 재료들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를 써볼 시간입니다. 밋밋한 재료를 특별한 요리로 만드는 비법 양념처럼 우리의 글을 더욱 시답게 만들어주는 몇 가지 표현 기법들을 알아볼까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하나, 비유하기, 새롭게 연결하기. 비유는 시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예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대상을 처럼 같이 인득과 같은 말로 연결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표현 다들 들어보셨죠? 마음과 호수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고요하고 넓은 또는 잔잔한 물결이 치는 호수의 이미지를 통해 내 마음의 상태를 훨씬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슬픔이 비처럼 쏟아진다거나 기쁨이 솜사탕처럼 부풀어 오른다처럼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을 익숙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해 보세요. 독자들은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여러분의 감정에 훨씬 더 깊이 공감하게 될 거예요. 둘, 감각적으로 표현하기. 오감을 깨워라. 좋은 시는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느끼게 하는 시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활용해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보세요. 예를 들어, 그냥 맛있는 빵이라고 쓰는 대신 갓 구워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손끝으로 누르면 바사삭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 코끝에서는 고소한 버터 향기가 맴도는, 입안에 넣으면 솜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달콤한 빵이라고 쓴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생생하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이 시로 표현하고 싶은 대상의 색깔은 어떤지, 시각,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청각, 어떤 냄새가 나는지, 후각, 어떤 맛인지, 미각, 만지면 어떤 느낌인지, 촉각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글 속에 녹여내보세요. 여러분의 시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부해질 겁니다. 셋, 의인화하기, 세상 모든 것과 친구되기. 의인화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사물이나 동물, 식물에게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 생각을 불어넣는 거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 세상을 훨씬 더 따뜻하고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 의자가 혼자 웅크리고 있다거나 구름이 슬픈 표정으로 세상을 내려다본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내 귓가에 속삭였다처럼 말이죠. 사람이 아닌 대상들이 마치 살아있는 친구처럼 느껴지면서 시에 재미있고 신선한 느낌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길가의 돌멩이, 낡은 책상, 하늘의 달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누가 알겠어요? 네 번째, 보석으로 다듬는 과정, 퇴고의 중요성. 자, 드디어 시 한 편을 완성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진짜 좋은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바로 퇴고입니다. 퇴고는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 더 좋은 표현으로 다듬고 불필요한 부분은 덜어내는 과정이에요. 마치 조각가가 돌덩이를 깎아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퇴고를 할 때는 몇 가지 점검해 볼 것들이 있어요. 첫째,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시는 눈으로만 읽는 글이 아니라 입으로 읊조렸을 때 그 맛이 살아나는 음악적인 글이기도 해요.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운율이 자연스러운지,
어색하게 들리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치 노래 가사를 다듬는 것처럼요. 둘째, 더 좋은 단어는 없을까 고민해 보세요. 내가 쓴 단어보다 더 생생하고, 더 정확하고, 더 아름다운 단어는 없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크다라는 단어 대신 거대하다, 우람하다, 광활하다 등 다양한 단어를 넣어보면서 시의 분위기에 가장 잘 맞는 옷을 입혀주는 거죠. 셋째,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우세요. 시는 짧은 글 안에 많은 것을 담아내는 장르이기 때문에 없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는 단어나 문장은 과감하게 빼는 것이 좋아요. 군더더기를 덜어낼수록 시의 핵심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답니다.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죠. 퇴고는 귀찮은 과정이 아니라 내 시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처음 쓴 시를 하루나 이틀 정도 묵혀두었다가 조금 낯선 시선으로 다시 읽어보면 고칠 부분들이 더 잘 보일 거예요. 다섯 번째, 다양한 시의 세계, 어떤 옷을 입힐까? 마지막으로 시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자유시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배운 방법들은 대부분 이 자유시를 쓰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하지만 정해진 글자 수나 형식에 맞춰 쓰는 정형시도 있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시인 시조가 대표적이죠. 세 줄 안에 간결하게 의미를 담아내는 매력이 있어요. 또 산문처럼 길게 이어서 쓰는 산문시도 있고요. 산문시는 줄글 형태지만 그 안에 시적인 비유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소설과는 다른 느낌을 준답니다. 처음에는 가장 자유로운 형식인 자유시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요. 시 쓰기에 익숙해지면 시조나 산문시 같은 다른 형식에도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어떤 형식에 담아내느냐에 따라 같은 내용이라도 전혀 다른 느낌의 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시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시는 특별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쓸 수 있는 자유로운 글이라는 것. 둘째, 시의 재료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으니 새로운 시선으로 관찰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 셋째, 비유, 감각적 표현, 의인화 같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면 내 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넷째, 완성된 시는 반드시 소리내어 읽어보고 다듬는 퇴고 과정을 거쳐야 더 좋은 시가 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를 쓰려는 부담감을 버리고 일단 써보는 거예요. 서툴러도 괜찮고 유치하게 느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요. 종이 위에 펼쳐놓는 그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책상 위 연필 한 자로 창밖의 풍경 혹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주제로 짧은 시 한 편 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첫 시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본 채널 게시판에 몇 편의 짧은 시가 올려져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